자, 이제 이어서 2장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의 전기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전소 등, 자, 이런 발전소, 변전소 등에서 우리가 울타리 담을 시설해서 아무나 들을 수 없도록 막아야 되겠죠. 아무나 들어들면 되겠습니까? 위험하니까. 그렇죠? 전문가들만, 관리자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발변전소, 개폐소 이에 준하는 곳에는 자, 다음에 따라서 취급자 이외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냐?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담과 울타리 시설을 해야 되고요. 출입구에는 출입금지 표시를 꼭 해야 되고 자물쇠 장치, 기타 적당한 장치를 통해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너무나 뭐 당연한 얘기고요.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그래서 이 울타리 담을 그럼 시설하는 어떤 규정, 그쵸? 정해놓은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울타리 담 등의 높이는 2m 이상으로 해야 된다. 2m는 적어도 유지해야 된다. 그 얘기죠. 사람 키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죠. 누가 함부로 올라타서 넘지 않도록 2m 이상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건 뭐 술 먹은 사람도 함부로 넘기 어려운, 그렇죠? 높이가 되겠죠. 자, 지표면과 울타리 그리고 담 하단 사이의 간격은 15cm죠. 0.15m 이하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 이렇게 뭐 변압기도 있고요. 또 뭐 발전소가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이 울타리 담을 이렇게 만드는데 적당히 떨어져 있어야 되고 또 그 높이도 정해져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2m 이상은 그렇죠? 이 담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 여기에서 하단 사이 간격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걸 뭐 이쪽에서 우리가 쳐다봤을 때 뭐 이런 울타리 기둥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렇죠? 밑에는 조금 이렇게 열려 있을 수도 있는데 땅이 이렇게 있게 되면 그렇죠? 이때의 이 간격을 0.15m, 15cm 이하로 즉 폭을 좁게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15cm, 0.15m 기억을 해둬야죠.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늘 뭐 2m, 0.15 뭐 이것은 결정이 돼 있겠지만 이 간격은 이 녀석이 얼마만큼의 전압을 관리하느냐, 발전하느냐, 또 변압기의 전압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울타리의 높이, 또 울타리로부터 충전 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 그래서 아까 우리 A 플러스 B로 봤죠? 여기 이 부분을 A, 충전 부분을 A라고 할 때 여기까지의 거리를 A, 그 다음에 울타리의 높이를 B라고 했을 때 그 합계를 정해놨다 그 얘기지. 그래서 어떻게 정해놨느냐? 35kV 이하인 경우에는 이 둘의 합입니다. 이 A와 B의 거리 합이 이 거리 합이 5m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자 그 얘기죠. 그러니까 35km 이하일 때의 담의 높이는 뭐 2m라고 한다면 여기 간격은 뭐 3m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 정도는 적어도 떨어뜨려라 그 얘기죠. 그리고 35kV 초가 160kV 이하일 때는 이제 요거 6m로 이 거리의 합을 6m로 정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 1호 4kV, 그쵸? 1호 4kV. 이 경우에도 사실상 합이 이 길이와 요 길이의 합이 6m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여기 160kV 초과일 때는 뭐가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160kV를 넘어설 때에는 이 10kV마다 요 거리의 길이의 합이 이 길이의 합이 10kV를 넘어갈 때마다 12cm씩 가산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통 단수라고 하는데요. 단수를 계산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자, 160kV 이하일 때는 기본적으로 6m 있잖아요. 그래서 6m는 기본적으로 더해져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10kg가 초과될 때마다 12cm, 밑으로는 0.12이기 때문에 단수를 계산해서 0.12를 곱해주면 되겠다 그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거 단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지금 160kV를 초과할 때 10kV마다 그쵸? 단수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는 게 가장 좋죠. 예를 들어서 175kV일 때 그때 이 거리와 담의 높이의 합이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단수를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요. 바로 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계산해 주기 때문에 자, 175를 자, 160kg를 빼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기 10kg마다 우리가 10kV를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를 10으로 나눈 값을 일단은 계산을 해보면 그렇죠? 여기는 계산하면 얘가 15가 되고요. 요거 빼주면 15가 되고 걔를 10으로 나누니까 1.5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데 이때의 이 값은 무조건 올림을 해줍니다. 우리가 절상을 한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반올림이 아니라 올림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1.5라고 해서 이 값을 올림을 하게 되면 단수는 2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단수를 구하게 되면 그때 자 175kV 요거일 때의 우리가 이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게 된다면 기본 6m에다가 단수 1.5가 아닙니다. 그걸 올림을 해서 만들어냈던 단수 2에다가 자 12cm는 0.12m니까요. 오호 이걸 곱해서 결국 얘가 0.24가 되니까 얘는 6.24m라고 하는 그쵸? 이 A와 B의 합계 높이를 얻어낼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죠. 자 다른 높이를 한번 더 해봅시다. 다른 높이를 한번 더 해보면요. 만약에 180 예를 들어서 1kV 요걸 한번 한다고 해봅시다. 단수 계산을 한번 하게 되면요. 단수는 일단 얘를 기준으로 하니까 181에서부터 160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위 10kV마다 가산되기 때문에 얘를 10으로 나누어서 계산해보면 21이니까 2.1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단수는 2가 됩니까? 3이 됩니까? 단수는 이렇게 계산된 값을 반드시 올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올림을 절상을 해주면 3이 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181kV일 때의 이때의 이 합계 181kV일 때의 요 합계를 한번 구해보면 기본 6m에다가 단수 계산한 이 단수 계산한 3 곱하기 0.12 이걸 계산해주면 된다 그 얘기죠. 0.36이니까 6.36m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하나만 더 해봅니다. 하나만 더 해보면요. 자 우리 뭐 3, 4, 5kV 많이 쓰게 되니까요. 3, 4, 5kV 시험에도 자주 나옵니다. 3, 4, 5kV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3, 4, 5를 뭘 빼줍니까? 기준 볼트인 160kV를 빼주게 되고요. 얘가 10 단위 10마다 추가되기 때문에 얘를 10을 빼주면 계산하면 자 160 빼면 얘가 18.5가 되네요. 그쵸? 그러면 단수는 18입니까? 19입니까? 단수는 19가 되는 거죠. 19. 그래서 3, 4, 5kV일 때 3, 4, 5kV일 때 그때의 높이 A 플러스 B의 이 합계값은 6 플러스 단수 19 곱하기 0.12 이거 계산해주면 8.28이 나오죠. 빨리빨리 요거 기억하면 됩니다. 빨리빨리 3, 4, 5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요걸 기억해도 좋습니다. 빨리빨리 8.28 그리고 154일 때 그렇죠? 160kV 이하일 때는 6m라고 하는 거 요거 기억을 꼭 해둡시다. 이제 단수 계산하는 거 아시겠죠? 요거 단위 값으로 나눈 요 값을 반드시 올림을 해서 18.5라면 19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울타리 담 이런 시설들을 생각을 해봤고요. 또 이제 금속재 울타리 담 이런 걸 사용할 때에는 접지를 해야 되겠죠. 그럴 때 그 교차점의 좌우로 45m 이내의 개소에다가 접지를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접지공사 45m 요거 뭐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요거 정도는 포인트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고압 전로의 상, 그쵸? L1, L2, L3 그런 상과 접속 상태를 표시해 줘야 된다 그 얘기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 주는데 발 변전소 또 이에 준하는 곳에 특고압 전로에는 보기 쉬운 곳에다가 상별로 표시를 해두자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L1, L2, L3 들어와서 밖으로 L1, L2, L3 이렇게 나갈 때 이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여기에 적절히 L1, L2, L3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상을 표시해 주자 그 얘기죠. 상별로 표시를 해주자 그 얘기죠. 특고압 전로에서 접속 상태를 모의모선을 사용해서 표시를 하지만 2회선 이하 단모선일 때에는 제외해 주자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 뭐 L1, L2, L3 이렇게 세 개의 상이 뭐 바깥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갈 수 있겠죠, 그렇죠? 어느 상으로, 어디로, 얘가 어디로 이렇게 나간다고 했을 때,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바깥쪽에다가, 그렇죠?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모의모선을 사용해서 나타내 주자 그 얘기죠. 이 상태를 우리가 일종의 하나의 그림으로 지금 에러는 어떤 상황으로 사용되고 있고 L2는 어떤 상황, L3도 어떤 상황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죠? 가짜 모선 그림을 이용해서 표시해 주자 그 얘기죠. 하지만 2회선 이하의 단모선일 땐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죠? 단모선이면서 이걸 가지고 겨우 2회선 정도를 끌어다가 쓸 때 이 정도는 생략해도 좋다 그 얘기고요. 이렇게 특고합절로의 접속 상태에서 모의모선을 사용해서 그렇죠? 표현을 해주자 그 얘기지. 상태를 나타내주자. 자, 그 다음 발전기 등에 이제 보호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즉 다음의 경우에 발전기를 전로로부터 자동 차단, 그렇죠?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가 다음과 같이 돼 있는데요. 와우, 복잡합니다. 하지만 시험에는 상당히 잘 나오니까요. 요거를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데, 자, 일단 요거 외우기 전에 한번 우리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스토리. 자, 여자친구하고 자 여행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놀러 갈 때는 준비를 해야죠. 뭐 맛있는 거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 여자친구는 그쵸 물만 가져가면 된다는 거예요. 물만 가져가. 그래서 가봤더니 자 매점에서 물로 만든 차 그래서 수차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수차를 얘를 500원에 하나를 사고요. 또 옆에 봤더니 나는 뭘 먹을까 봤더니 이건 뭐야? 바람으로 만든 차가 있답니다. 풍차라고 하는 차가 있는데 얘는 물로 만든 차, 바람으로 만든 차라 물보다 바람이 싸더라고요. 얼마? 얘는 100원입니다. 100원. 오호, 요거를 하나 샀고요. 또 그 옆에 봤더니 추러스 여러분 아십니까? 추러스 이렇게 튀긴 거 있잖아요. 튀긴 거 이렇게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튀긴 거 이렇게 생겨가지고 튀긴 거 있잖아요. 추러스가 근데 2,000원이에요. 2,000원. 뭐 사야죠. 그치? 먹고 싶은데. 자, 추러스 2,000원에 샀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제가 전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 발전소 견학을 가는데요. 발전소 견학을 가서 발전소 내부 관람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던 거죠. 발전소 내부. 그래서 이 발전소 내부를 관람하는데 관람료가 얼마냐면요. 얘는 10,000원이야. 10,000원. 10,000원. 10,000원 좀 비싸더라도 저는 발전소가 좋습니다. 놀이공원보다 발전소 10,000원에 들어갔더니 다 보고 나왔더니 와우 발전소가 막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친구랑 자 우리 같이 찜질방에 가자 하고 갔더니 옆에 전기탕이라고 하는 오 찜질방이 있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거기도 10,000원을 받더라고요. 10,000원. 그래서 열심히 맛있는 거 수차 500원, 풍차 바람이니까 싸죠. 100원, 추러스 2,000원. 그다음에 발전소 내부 견학하는데 10,000원. 그리고 끝나고 찜질방 전기탕에 갔더니 얘가 10,000원을 받아서 즐겁게 놀다 왔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자 이쪽에다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발전기에서 과전류, 과전압이 생긴 경우는 당연히 자동 차단해야 됩니다. 자, 이거 빼고 이제 돈 들어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니까 뭐였습니까? 바로 수차의 압유장치, 수차. 그렇죠. 물로 만든 차가 500원. 풍차, 바람으로 만든 차 싸겠죠. 물보다는 바람이 좀 쌀 것 같아. 그쵸? 100원. 그 다음에 추러스 베어링 온도 얘는 2,000원. 그쵸? 그 다음에 발전기 내부를 견학하는데 얼마입니까? 10,000원. 그리고 증기탕을 갔더니 거기서도 얼마? 10,000원.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바로 이 상황에서는 발전기를 전로로부터 자동 차단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과전류, 과전압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자, 수차 500원, 풍차 100원, 추러스 2,000원, 발전기 내부 견학하는데 10,000원, 증기탕에서 또 마지막으로 10,000원을 써서 모든 데이트를 마쳤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잘 안 잊어버립니다.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꼭 기억해야 되는 거라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자, 수차 물 나는 물이면 충분해 하고 자, 결산해 봤더니 500원. 자, 바람으로 만든 차가 먹고 싶어서 100원. 그다음에 추러스 얼마? 추러스 2,000원. 2,000원. 그다음에 발전기 내부, 발전소 내부. 발전기 내부 견학하는데 얼마? 10,000원. 그다음에 끝나고 전기탕에 갔다고 그랬죠. 전기탕도 얼마? 10,000원. 요거 기억하면 끝납니다. 요거 킬로볼트 암페어고요. 얘만 전기탕은 킬로와트. 요거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자, 이거 틀릴 일 없습니다. 자, 언제 발전기를 전로로부터 자동 차단하고자 할 때 그 장치를 반드시 달아야 될 곳.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면 되죠. 자, 다음은 이제 특고압용 변압기의 보호 장치로 가보는데요. 자, 여기에서 자, 변압기 뱅크가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 뭐 복잡하지만 요거 가운데 값을 좀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일단 자, 변압기 전체 뱅크의 용량이 10,000kVA 이상일 때 그때는 변압기의 내부 고장이 있으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만원짜리 변압기, 그쵸? 만원 변압기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동 차단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보다 조금 이제 작은 거죠. 만 미만 5,000kVA 이상일 때에는 내부 고장이 발생했을 때 자동 차단 장치를 달아도 좋지만 또는 경보 장치만 달아도 좋다. 둘 중에 하나. 네가 달고 싶은 거 달아라 그 얘기죠. 즉 얘보다는 용량이 좀 적기 때문에 조금 선택의 폭을 준 거고 10,000kVA 만원 이상짜리 변압기를 쓸 때는 자동적으로 반드시 자동 차단 단키를 단 것을 꼭 써야 된다 그 얘기죠. 오호, 10,000원이 기준이 되네요. 아까 우리 발전소 견학하는데 얼마였습니까? 10,000원이었죠. 아, 10,000원. 그치? 자, 요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탄행식 외부에서 냉각을 시키는 변압기다 그 얘기죠. 이렇게 냉각 장치에 고장이 생긴 경우 또 변압기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에는 경보 장치를 얘는 달아주면 되겠다. 발전기에 비해서 변압기는 조금 더 그렇죠. 수위가 그렇죠. 우리가 보호 장치의 수위가 차단 장치가 더 강력한 거죠. 얘는 경보 장치를 달아주면 되겠다. 탄행식일 때 이렇게 되고요. 또 문제 속에서 뭐 유입 잔행식은 어떻게 되느냐? 유입 잔행식 이거 유입 잔행식은 경보 장치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일종의 법으로 그렇죠? 정해진 규정을 우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 속에서 등장했을 때 경보 장치를 달아야 되느냐 그러면 유입 잔행식은 아닙니다. 탄행식 외부에서 냉각을 시켜주는 그런 쪽 바깥쪽에서 뭔가 하나가 더 붙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스스로 냉각이 되는 것은 잘 고장이 안 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얘는 경보 장치를 달아야 된다. 요거까지 기억을 해봅시다. 자, 다음은 이제 조상 설비의 보호 장치 상을 조절하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상을 조절하는 것은 전력용 콘덴서, 그 다음에 블로 리액터, 조상기, 또 SVC 이런 것도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는 전력용 콘덴서, 블로 리액터 이것은 얘는 일종의 정지기죠. 정지되어져 있는 전기 기기고요. 조상기 얘는 동기발전기, 얘는 회전기죠. 회전기. 정지기와 도전기가 좀 회전기가 좀 달리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사실 요걸 기준으로 이 정지기일 때 15,000kVA 이상이고 얘도 15,000kVA 이상일 때 그쵸?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이런 상황에서 달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여기 정지기에서는 이제 500kVA 초과 15,000 역시 미만일 때로 나누어져 있고요. 조상기는 15,000 이상일 때 얘도 15,000 이상일 때 모두의 공통점은 내부의 고장이 생긴 경우는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과전류 그리고 15,000kVA 이상일 때는 과전류, 과전압까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달아야 된다. 그래서 자, 정지기와 회전기, 그렇죠? 회전기는 이제 조상기가 되겠죠. 조상 설비에서 그리고 15,000 이상일 때는 내부 고장, 그리고 500에서 15,000 미만일 때 내부 고장도 모두가 다 들어있지만 수차적으로 과전류, 얘는 과전류, 과전압
그리고 얘는 내부 고장. 이 상황에서만 그렇죠? 전로로부터 자동 차단하는 장치를 달아야 된다. 이거 여러분들 자꾸 써가면서 요거 가운데 걸 기준으로 얘는 하나, 얘가 두 개, 얘는 뭐 요거 내부 고장, 요거 하나 정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외워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은 이제 계측 장치로 가보면요. 이제 발전소, 변전소, 우선 요것이 여러분들 좀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자, 발전소, 연료전지, 태양전지 모듈 여기에서는 전압, 전류, 전력. 그래서 전압은 우리가 V, 그 다음에 전류 I, 그 다음에 전력 P 이렇게 보통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오호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계측할 수 있는 장비와 설비를 달아야 된다 그 얘기죠. 사실상 이거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달아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이래서 역률이라든가 역률계, 주파수계 이런 것들은 달고 싶으면 달고 안 달고 싶으면 안 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달아야 되는 것들은 아니다 그 얘기죠. 또 발전기의 베어링, 고정자의 온도를 체크하는 그렇죠? 그런 계측 장비가 필요한데 이것도 만약에 문제 속에서 뭐 회전자의 온도다 이런 식으로 바꿔 나올 수도 있겠죠. 회전자 아니고요. 베어링 및 고정자의 온도 뭐 이 정도 하고 그 다음 특고압용 변압기에 역시 온도를 체크할 수 있는 그렇죠? 계측 장비가 필요하다. 여기서 특고압용이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기도 뭐 고압용이라든가 이렇게 바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자, 변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VIP 전압, 전류, 전력하고 역시 특고압용일 때 변압기의 온도 뭐 같은 내용이니까요.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들 요 세 가지 포인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동기 발정기는 동기 검정 장치가 필요하고요. 조상기 역시 동기가 맞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는 장치다 그 얘기죠. 동기 검정 장치가 필요하다 정도 기억을 해 두시고 여기에서는 자 이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특고압용 베어링 및 고정자의 온도 이걸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요. VIP를 체크할 수 있어야 되겠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상주 감시를 하지 않는 발전소 시설. 이건 뭡니까? 상주 감시를 하지 않는 발전소란 얘기는 무인으로 돌아가는 그쵸? 무인 카페 같은 데죠. 이런 데서의 자동 차단 시설은 뭐 사실 이거 굉장히 깁니다. 우리 설비 내용들 한번 보면 굉장히 긴데 시험에 나올 것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인으로 돌아가는 건 사실은 어떤 걸까요? 용량이 굉장히 적은 발전소 뭐 이런 의미겠죠. 용량이 적은 발전소에서 그래도 자동 차단을 설치하는 시설은 이 정도 용량 정도의 이상이 되는 즉 2000kVA 이상이 되는 발전기의 내부 고장일 때는 자동 차단 시설을 달자 정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또 역시 상주에서 감시하지 않는 즉 무인으로 돌아가는 변전소에서도 그래도 이 정도 크기 뭐 3000kVA 정도 이상 특고압 변압기가 온도 상승했을 때 자동 차단 장치를 시설하자 정도 요거 포인트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실제적으로 우리 설비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깁니다. 거의 뭐 2페이지에 가까운데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고요. 나온다고 하면 요 정도기 때문에 요거 발전소에서는 무인으로일 때는 2000kVA 발전기 내부 고장. 자, 변전소는 왠지 조금 더 용량이 커도 되겠죠. 3000kVA 특고압 변압기 온도 상승일 때 자동 차단 장치를 시설하자. 자, 그 다음 이제 수소 냉각식 조상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수소라고 하는 것은 사실 농도가 상당히 그쵸? 진해도 농도가 낮아도 그쵸? 폭발하지 않는데요. 지금 순도가 80% 85% 이상이면 잘 폭발하지 않습니다. 아마 수소는 70% 정도의 농도, 공기와 수소의 농도가 70% 정도일 때 폭발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즉 그래서 수소의 농도가 85% 이하가 되면 자동 차단하는 시설을 이거 무조건 끊어야 된다 그 얘기죠. 위험하니까 8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무조건 끊고요. 90% 이하 정도 되면 띠띠 경보 알려주는 경보 시설 정도를 달아주면 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85% 자동 차단, 90% 경보 장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개폐기 또는 차단기에 사용하는 공기 압축 공기 장치가 있겠죠. 그럴 때 자 공기 압축기는 시험을 해야 되겠죠. 이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용 압력의
1.5배의 수압을 이용해서 10분간 시험을 하거나 그렇게 하기 어려울 때는 또 사용 압력의 1.25배의 기압을 가지고 시험해 주면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액체를 가지고 시험할 때는 사용 압력의 1.5배, 그리고 기체를 가지고 우리가 시험할 때는 1.25배라고 하는 거 계속 나오니까요. 역시 수압 1.5배의 수압을 이용하거나 최고 사용 압력의 1.25배의 기압, 물로 시험할 때는 1.5, 그렇죠? 공기로 시험할 때는 1.25배, 그렇죠? 요거 계속 일관성 있게 나오니까요. 자, 액체로 우리가 할 때는 1.5배, 기체로 우리가 시험할 때는 1.25배,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공기 탱크에서는 사용 압력의 1.5에서 3배 이하의 최고 눈금이 있는 압력계를 써라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SF6 육불화황이죠. 이 가스를 취급하는 설비, 뭐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이런 데서 사용하게 되죠. 역시 최고 압력의 1.5배의 수압 연속해서 10분, 또 어려울 때에는 그렇죠. 1.25배의 역시 기압을 가지고 가스 절연 기기를 우리가 시험해야 된다 그 얘기죠. 역시 마찬가지죠. 액체는 1.5배, 기체는 1.25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SF6 이거 뭐 우리 앞에서도 나왔었죠. 자, 불연성이고요. 난연성, 무독성이죠. 독성이 없다는 거고요. 또 불활성도 가지고 있죠. 활성화되지 않는 성질, 내부식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거의 단점이 하나도 없는 가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걸 가지고 절연을 한다 그 얘기죠. SF6 육불화황입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거의 없는, 거의 완전한 가스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도 온실가스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거 외에 우리 전기 쪽에서 쓰는 것은 정말로 문제점이 하나도 없는 가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비교적 2장은 짧게 여러분들 한 강의로 끝났고요. 자,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